네, 1월 17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레몬리서치 김미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이 댓글창에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혹은 또 김미수 대표님께 궁금한 투자 종목, 투자 의견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점 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김미수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오랜만에 약간 위트 있는 그런 키워드가 아니네요. 하려고 했는데요. 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좀 자중을 해야겠다라고 하려다가 네. 하이닉스랑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닉스 동생 뭐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오늘은 자중했습니다. 네, 그런데 닉스 동생 같은 OLED 플러스 자율주행 모멘텀이 있는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종목이 캠트로닉스입니다. 네. 전혀 다르죠? 네. 근데 이 회사에 주목하는 이유가 일단은 캠이 붙었다 보니까 앞에 이제 화학 관련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케미칼 관련된 쪽에 매출이 한 30%가 좀 넘고요. 그중에서 OLED 식각 관련된 쪽에서 국내 1위입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매출 비중 30%가 안 되게 정도 가져가고 있고, 그 밖에 전자부품이나 무선 충전, 또 이제 무선 충전 같은 경우도 비중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부각이 나오는 가운데 이쪽도 혹시나 계속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는 쪽이고, 게다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율주행이 매출이 한 5%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주 제가 보기에는 참 괜찮은데 이번에 시장에서도 전혀 부각은 못 받았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올해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하면요, 그냥 OLED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자부품 무선 충전 이쪽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고 있고, 특히 삼성에서도 올해 출하량 보다 보니까 이제 한 3억대 중반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 쪽에서 강하게 스마트폰의 변화가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들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또 OLED 관련된 식각 쪽이다 보니까 특히 노트북 쪽도 OLED로 들어가게 되면 스마트폰보다 크죠. 그러면 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서 아마 기대감이 높은데,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게 이 자율주행 쪽입니다. 특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V2X라는 모듈이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쪽에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상황들이죠. 그래서 특히 자율주행 차만 있어서 자율주행 차가 카메라나 모든 걸 다 확인해서 움직인다라고 보는 것보다 이 보조 관련된 시스템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VTX 모듈도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과 자율주행 센서, ADAS나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 포함했던 부품들도 같이 매출원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인정받는 부품들 쓰려고 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서울에서도 상암동 이쪽이 좀 지정돼 있죠. 그리고 또 판교, 세종, 제주도 이런 식으로 CTIS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보완된 쪽에서 같이 이 VTX 모듈이 사용되면서 이어지는 자율주행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눈여겨봐야 될 시스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실적 얘기 말씀드렸는데 올해 매출이 한 6,200억대 한 14%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480억, 한 17%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요즘 실적 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여전히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지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을 골라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올해 최대 실적 전망되고 있는 이렇게 캠트로닉스를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냥 패턴은 알게 모르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시원하게 올라가는 스타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워낙 좀 덩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가격대는 최근에 시도를 하다가 거의 또 약간 이제 또 눌림목 쪽으로 들어오는 가격 같고요. 이런 쪽에서 대응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목표가는 일단은 지난 고점대를 넘어서 35,000원대 정도까지 아마 주봉이나 월봉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직전 고점대까지도 시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실적 호조만 보고 가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수가는 29,000원 이하대에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에 캠트로닉스 가격 전략 제시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주 시장 투자 포인트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공모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많을 것 같거든요.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월요일인데 시작부터 이 모양이고, 네, 시장이 참 짜증 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 시장 무너질까요? 아니요. 네, 무너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예, 돼요. 네, 안 되죠. 예, 아마 보니까 지금 제가 몇 개 증권 방송을 쭉 돌아다 보니까 네. 다 현금 확보하래요. 네, 뭐 다 주식 팔라고 그러는데 말이 됩니까? 이럴 때는 주식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사야죠. 구조적인 흐름들 때문에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괜찮은 종목들은 매수 기회입니다. 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시장 때문에 같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딱 수요일 이후부터는 시장이 반전 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더 고생하자. 특히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참 얄밉죠. 이런 대여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지난 작년에도 IPO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시총 코스피 시총 2위, 3위 정도까지 넘볼 정도로 크다라고 하게 되면 네. 고민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미리 물량을 줄이는 역할들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유독 한국 시장만 약했다. 뭐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런 수급에 따른 구조적인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수급 관련된 구조적인 영향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까요? 이거는 단기적인 현상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본다. 그러면은 꼭 지금 사셔야 될 종목이 있다. 아니면 이거는 내가 괜찮게 보인다. 그러면은 아마 화요일, 수요일 날 오히려 이런 현상 때문에 좀 주가가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사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과 함께 또 하나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쪽도 어느 정도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권은 지금 한 쌍바닥 비슷하게 양봉이 두 개가 떡 하고 박혀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더 흔들리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죠. 이쪽은 그래도 안정이 계속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요즘 시장에서는 계속 외국인들 선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교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이어지는 프로그램 매도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데 외국인들 또 내일 또 선물 매도를 이렇게 강하게 할까요? 모릅니다만 한 며칠 또 선물 매도 강하게 하게 되면 또 삽니다. 그럼 시장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늘 시장 짜증난다. 그냥 오늘 잊으시고요. 또 내일 이어지는 또 한 주 중반 정도까지만 잘 참아보시면 변화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미수 대표님께서는 하루 이틀만 조금 더 고생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현금 확보보다는 약간 뭐 실적이 좋은 아까 전에 공략주로 소개해 주신 그런 종목들을 좀 담아볼 수 있는 매수 기회로 바라보자라고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번 주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알아야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코로나19가 1위에 자리를 한 것 같아요. 2, 3위에는 뭐 늘 봤던 반도체 대장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가 자리했는데요. 매니저 대표님께서는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중에서 어떤 키워드에 좀 눈여겨보셨나요? 네, 요즘 보니까 쉽게 안 들어온 종목들이 눈에 띄네요. 뭐 편의점 이런 그러니까요. 것도 눈에 네. 띄고 있고 1인 미디어. 네. 하지만 10번의 정치 테마주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개 종목들 자세하게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에는 역시 아프리카 TV가 자리를 했고요. 아까 전에 정치 테마주는 애니 능률이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김미수 대표님과 함께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1위에 위치를 했는데요. 6.43% 하락 마감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악재가 지속되면서 셀트리온 3형제 모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네. 내일은 이 셀트리온 좀 올라갈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은 스탑이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밖에 없죠. 뭐 세모, 뭐 고 이후의 스탑 뭐 이런 것도 전혀 없다 보니까 네. 네, 일단은 스탑으로 말씀드리되 단기적으로 낙폭은 좀 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을 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악재죠. 악재인 네. 가운데 과거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악재가 불러일으키고 또 관련돼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또 다른 여파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되는데 한번 크게 흔들리게 되면 실망감이 있죠. 하지만 이 밴드대에서 오히려 지난번 나왔던 하락폭을 한 번씩은 되돌린 모습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이번에 개파락이 나오면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부담감들 다 안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약한 18만 원대에서 19만 원대 부분까지는 한 번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조금 갖고 계시다가 조금 좀 묵직해져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은 한 번은 들어온다라고 관점 쪽에서 일단 보시되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세가 강하게 돌아갈 만한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측면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자라는 쪽에서 반등을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의 스탑 의견을 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반등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주도주였던 이 바이오뿐만 아니라 배터리 그리고 인터넷 게임 BBIG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기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좀 변경될까요? 교체될까요? 네, 이 섹터 보면은 다 엉망이네요. 네,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흐름들인데 그중에 배터리 쪽은 조금 그나마 성장이 담보돼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 살고 나머지는 좀 힘들죠. 근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과거에 바라봤던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이 이쪽이 유동성과 함께 움직였던 여러 가지 이게 적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많이 고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훼손되고 있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바라봤던 단기적으로는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낙폭 과대 쪽으로 거의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 이게 추세가 과거처럼 그 정도까지 강하게 돌아가기 때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혹시나 좀 손해를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때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반등을 또 매도의 기회로 잘 노리는 것도 다시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특진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LG화학, 5위에 위치한 LG화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6%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래 에셋에서는 작년 4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목표 주가를 5% 더 하향 조정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LG화학 내일은 고일까 스탑일까요? 일단은 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인기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 LG화학 같은 경우 계속 그나마 지금 대안이 없다 보니까 매수세는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마 지난 고점대 본 특히 지금은 박스권 쪽의 안쪽에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반등권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에 상승한다. 그러면 LG화학은 지분만 갖고 있는데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지분을 이중 계산하는 회사 쪽으로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 상장되기 전에 SK케미칼이 계속 먼저 갔었죠. 그러다가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하자마자 오히려 좀 이탈되는 모습들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아마 또 18일 내일부터 19일 사이 LG에너지솔루션의 청약의 경쟁률이 뜨겁다. 그러면 또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중심이 아니다라는 쪽에서 아마 박스권 상단부를 강하게 돌파는 못할 것 같고요. 오히려 한 번쯤 70만 원대 중반대까지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비중을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고인데 또 중기적으로는 오늘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시장에 좀 간을 봐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같은 의견 속에서도 고엔스탑이나 스탑앤고냐 이런 것도 좀 같이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화학은 일단 고지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상장 이후에 2차 전지 소재에 진출한다는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또 우려도 하고 있고 소재 업종들 그것 때문에 LG화학이 직접 그 셀 메이커들이 직접 한다라고 해서 악재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회사 LG화학 입장 쪽에서도 그래도 부족할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하자 이런 상황들이죠. 그만큼 얼마나 시장이 커지길래 그에 따라서 미리 같이 하느냐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그만큼 지금 또 다들 에코프롬비엠이나 뭐 LNF도 마찬가지로 양극재 쪽에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데 LG화학도 이쪽을 더 신경 쓴다는 얘기는 혹시나 또 모를 또 관련돼서 내가 직접 또 갖고 있어야 또 마음이 덜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커진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기 때문에 소재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번에 또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안에 있는 ETF들이 또 비중을 줄이고 하는 과정 쪽에서 또 여전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성장에 대한 관점은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대한 2차 전지 소재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은요, 7위에 위치한 원익 IPS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래도 2%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반등 시도 보이면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내일은 고일까 스탑일까요? 고죠. 네, 그냥 반도체 쪽인데요. 뭐 네,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요즘에 보니까 TSMC가 실적 발표하면서 또 반도체 쪽, 특히 비메모리 쪽은 여전히 올해도 성장을 많이 한다는 쪽에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련주 지난주 금요일에 강했었고 오늘은 또 약간 원익 IPS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 합니다. 반도체, 태양광, 뭐 디스플레이 다 하는 제조 장비다 보니까 이쪽에 영향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좀 탄력은 안 받아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박스권 쪽이지만 아마 삼성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직 조금 좀 탄력은 부족한데 여전히 반도체 쪽에 대한 변화들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박스권 돌파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기준, 특히 이미 만약에 생각보다 그렇게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 밀렸겠죠. 이 4만 원대 밑으로 안쪽으로 자리 잡았을 텐데 아직은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원익 IPS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라는 쪽에서 아마 이 박스권 상단부가 돌파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그쪽을 바라보시면서 대응 전략 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원익 IPS는 고 의견 주셨습니다. 요즘 방송을 보다 보면 이런 네.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 소개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전공정 그리고 후공정 굳이 뽑자면 어떤 쪽을 더 좋게 바라보시나요? 네, 굳이 꼽아야 됩니까? 네, 하나만 꼽아주세요. 네, 굳이 꼽자면 둘 다예요. 어, 네? 예, 근데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후공정 쪽이 조금 더 메리트는 높겠죠. 왜냐하면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이 여전히 메모리보단 클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또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가 아예 5셋이라고 하는 패키징부터 검사 쪽, 테스트 쪽은 다 이제 거의 외주화를 주는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또 괜찮겠다는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정 쪽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전공정 관련된 또 이제 전반적인 메모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도 뭐 안 좋으냐? 아니죠. 사이클이 축소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또 독보적인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꾸준히 또 관심을 가야죠. 봐야 되겠죠. 다 좋네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은 역시나 올해도 성장하는 쪽에 대한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문제겠죠. 지금같이 네. 시장이 좀 위축되고 흔들렸을 때 올해도 작년도 꾸준했고 올해도 성장할 것이다. 가격만 밀렸다. 매수 포인트겠죠. 이런 종목들은 찾아가는 게 이번 주 전략했는데요. 네,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공정 그리고 후공정 모두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시는데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아프리카 TV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7% 좀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4분기 호실적 전망에 주가 하락 후에 반등했습니다. 내일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살려고 그랬었는데 네. 갭상승이 나오는 바람에 고민하다가 놓쳤습니다. 근데도 살걸. 그렇죠. 껄이죠. 껄무새. 네, 여기 와서 또 아프리카 TV를 볼 줄이야. 네, 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종목 중에 하나의 패턴을 갖고 있다는 쪽에서 그런 쪽에서 관심은 있었지만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마찬가지로 약간 어떤 지금 동향을 볼까요? 예, 동향을 보시게 되면 지금 패턴을 봤을 때도 고점에서 지금 하락하는 속도나 흐름 봤을 때는 딱 돌리기 좋은 자리 쪽까지 왔었죠. 그리고 특히 지난번 저점대 부분하고 연결했을 때도 박스권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자리 쪽까지 왔다라고 하게 되면 딱 살만한 스타일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아마 빠르게 혼자만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이 보여줬던 동반적으로 하락했던 플랫폼주, 인터넷 관련주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엔터주들까지도 같이 변화가 같이 확인이 돼야 주가가 좀 더 올해에 대한 실적 기대감과 함께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개파락이 나왔던 가격대 약간 18만 원대 전후까지는 일단 반등이 좀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여주되 이게 기술적 반등 이후로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난번 미국의 나스닥에 관련된 기술주의 반등도 필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동반적인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게임주부터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의 다 동반적인 변화까지 나와야 좀 더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은 18만 원대 근접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보시면서 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TV는 이렇게 1차적인 목표가로 개파락이 나왔던 18만 원 선까지는 고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TV 반등으로 인터넷 관련주들 다시 좀 반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저 나스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 나스닥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기술주들에 대한 반향이 얼만큼 여기서 끝났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관건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양은 플랫폼 또 인터넷 쪽의 대표 주자가 네이버 카카오죠. 네카오. 또 네카오로 들어가는 결국엔 또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둘 다 특히 카카오가 낙폭이 컸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수급도 마찬가지고 또 카카오페이의 못된 뭐 이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좀 짜증난다는 반응들이죠. 그래서 낙폭이 좀 컸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이 더 먼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또 전략들을 찾는 것도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팔고 싶죠. 아마 오늘 아침에도 팔 걸 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상황보다는 조금 반전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일단 10만 원대 이상 11만 원대 정도쯤에서 한번 비중 축소 기회를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관련주에 대한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고인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스탑 주셨고요. 애니능률도 스탑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위부터 9위 종목들은 모두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열어주실까요? 네. SK 스퀘어 상금 레몬 대표님 69,900원의 비중 30% 꼭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현우님께서 하셨어요. 네, 남겨주셨습니다. SK 스퀘어부터 핑거까지 한번 바로 보죠. 네. 두 분 다 30%시네요, 비중이. 네, 그래서 지금 관점으로 둘 다 30%시고요. 그래서 SK 스퀘어부터 잠깐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SK 스퀘어에 대해서 일단 성격이 두 가지가 있죠.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분을 기대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나머지 쪽 섹터를 보게 되면 가상화폐 거래에서 지분 인수하고 네. 약간 또 어떤 성장주 쪽에 대한 개념들이 좀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상장 쪽으로 나와 있는 뭐 11번가나 또 이제 예전에 AD캡스가 또 이름이 바뀌었죠. 네, 이런 쪽도 같이 지분을 갖고 있게 되면 아직 기대감이 꺾인 건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69,900원대다 보니까 아직 그래도 그나마 단기 박스권 상단부 정도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장만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게 되면 다시 올라설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난번 나왔던 이제 개파락이 나왔던 가격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약 한 65,000원대, 66,000원대에서 7만 원대 정도, 67,000원대 정도 이 정도 라인 쪽이 가장 일단 단기적인 저항권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돌파할 수 있느냐는 또 시장의 동향과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등은 시도하되 그쪽에 대한 부담감은 좀 남아있다라는 쪽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 스퀘어는 네. 보유해 주시라고 리뷰 도와주셨고요. 상담 도와주셨고요. 다음 종목 핑거 도와주시죠. 네, 핑거요. 핑거. 네. 그래서 두 번째 핑거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플랫폼 관련주 쪽에서 주가가 잘 가다가 맞아. 이쪽도 그쪽이지. 그러면서 아마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 M로만 강하죠. 요즘 무상증자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강한 변화가 나오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추세는 유지된다라는 쪽인데 아마 이런 비슷한 쪽에서 뭐 아톤이나 뭐 핑거 그리고 또 원티드랩 이런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풀 꺾였기 때문에 들어오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대가 매수가가 얼마셨다고 그랬죠? 27,000원이요. 27,000원이시면은 아마 이 정도 부분까지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근데 아마 회복은 들어갈 것 같고요. 근데 회복이 들어가는데 아마 24,000원대에서 25,000원대 부근 정도, 이 정도 부근이 아마 좀 단기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강하게 나오기가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까지 들어갔는데 탄력들이 좀 약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쯤에서 아마 비중을 조절하시는 전략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 스퀘어와 함께 핑거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한컴 라이프케어 11,100원의 15%이시고요.
현금화라는 건 앞으로 장이 안 좋다는 우회적인 말인 것 같네요라고 또 하셨어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네, 네, 바이오리더스는 14,054원, 비중이 50%입니다. 네, 늦게 보셨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한컴 라이프 케어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네. 예, 일단 관련된 종목 쪽에서 지금 아직 화면이 나오네요. 한번 주가가 살짝 부각받고 이때가 관련돼서 원격 진료 이런 쪽도 연결이 됐었나요? 그쪽과 함께 한번 나오고 계속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나 변화 자체가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성장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강하게 예전만큼 돌아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매물과 함께 가장 많이 쌓였던 저항대로 보게 되면 아마 이 정도쯤 약 한 8,500원에서 8,700원 정도 이 사이가 중요한 또 저항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아마 비중을 좀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고요. 아마 여기서는 또 한번 이슈와 함께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이 비슷하죠. 성장주에 대한 시각들을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가져가겠느냐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 저항대가 있는 가격대 쪽에서는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바이오 리더스라는 회사입니다. 오늘 주가가 좀 움직였나 보죠. 근데 네. 못 파셨다고 하는데 거래가 강하게 나오면서 아마 재료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패턴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내일은 시장에서 좀 약하게 시작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약하게 시작했지만 또 반등 시도할 겁니다. 근데 이런 때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이제 지금 지난번 금요일 날이 상대적으로 고가였고 또 매물수하고 또 올라가죠. 내일 만약에 갭 하락 쪽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면 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나왔던 가격대가 그렇다고 고점대를 강하게 더 돌파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 쪽에서 약하게 내일 아침에 시작했다고 파시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셨다가 12,000원대 근접이나 그 정도쯤까지 들어왔다라고 되면 거기서는 정리를 하고 조금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대량 거래와 함께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 바로 꺾일 가능성은 좀 적다란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리더스까지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목 얘기가 아니라 제 칭찬이네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길어가지고 종목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종목이 네, 어딨나 칭찬입니다. 봤는데 없었네요. 네. 그리고 엔시스 있고요. SK 스퀘어는 아까 전에 상담 도와주셨던 종목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하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있는데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지금 다 보죠. 엔시스부터 하츠, 에코프로까지 다 보시게 되면요. 아마 엔시스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또 부각을 많이 받던 2차전지 장비 쪽에 대한 상황들이겠죠. 근데 오늘 2차전지 장비 쪽에서 엠플러스라고 하는 가장 대장주가 꺾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영향권이 들어왔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장비주를 바라보면서 펀더멘탈도 좀 챙기셔야 되는 게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은 아직 강하게 실적이 한 1, 2년 동안 회복된 게 아니라 좀 위축됐다가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등락폭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매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23,000원대 밑에서는 오히려 양봉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아직까지 고점을 계속 시도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매수가를 보다 보니까 25,200원이면 저 위쪽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네요. 근데 거기를 강하게 돌파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 워낙 지난 고가 영역과 같이 보게 되면 매물이 좀 꾸준히 있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아마 추격 매수했던 거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마 내일 같은 경우 밀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부분까지 봤었을 때 약 한 24,000원대 중반 정도쯤까지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또 강하게 돌파한다는 보장이 아직 없기 때문에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쪽에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츠입니다. 요즘에 또 건자재 쪽 재미없죠. 오늘 건설주도 다 같이 재미없다 보니까 HTC 현산의 여파들이 네. 이렇게까지 또 연결되고 있구나라는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은 공급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네. 아마 이런 상황 쪽에서 하츠는 매수가가 얼마시죠 혹시? 지금 매수가가요. 네. 11,600원이고요. 비중은 52%예요.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여쭤보셨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패턴상으로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1,600원이면
예전에 저 위쪽 가격대에서 사셨는데 아직까지 좀 계속 갖고 계시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아마 오늘 어떤 시장하고 한 화요일 내일 정도까지 한번 추가적인 물량이 나오게 되면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아마 10,000원대 근처가 좀 저항일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10,000원대 이상으로 들어온다라고 되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나머지를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하지만 건자재 쪽은 끝난 건 아닙니다. 단기 악재 때문에 네. 좀 또 약간 여파가 좀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츠까지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에코프로가 있어요. 네, 대망의 에코프로인데 네, 비중이 100%였어요. 한 종목의 100%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관점 쪽에서 10만 원대 쪽에서 한번 반등 시도하다가 또 밀리고 이런 상황들이 돼 있죠. 네. 에코프로가 본질적인 가치 쪽에서 봤었을 때 비상장사와 같이 영향을 끼치게 되면 지금 주가가 비싸다고 볼 수 없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지만 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 네. 지금 이 상황 쪽에서는 적어도 아마 최소한 12만 원대 이상은 다시 갈 겁니다. 근데 그쪽으로 갔었을 때 100%에 대한 부담을 조금 떨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좀 관리를 하시되 아마 올해 한 1분기가 지나면서부터는 또 한 번 시장에서 바람이 불 부분은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성장하지만 같이 폐배터리 관련된 리사이클 관련된 쪽도 성장한다. 이런 쪽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갖고 계셔도 된다. 아마 이걸 견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여전히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일단 비중이 100%이신데 일단은 보유하시되 12만 원 선까지 반등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는 걸로 그때 다시 그렇게 도와드리는 하시죠. 네.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제주항공 있고요. 진에어. 매수를 더 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일단 항공주 LCC 쪽 한번 보고요. 네, 이 종목 그다음에- 한번 보시죠. 메시지 취소된 종목. 네, 죄송합니다. 네, 삭제됨도 있고 취소됨도 있네요. 네,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네. 아쉽대요. 그 다음에는 해성 DS입니다. 5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라고 하셨어요. 아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잘려질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항공, 진에어 이쪽은 LCC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한항공보다 위축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빠르게 못 간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오늘은 시장이 부진했기 때문에 아마 저점 흐름들 또다시 테스트한다고 하더라도 리오프닝은 가야 되는 기조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혹시나 이 밑에서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거의 지지를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매수 단가가 조금 비싼 상황이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격대에서 약간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19,000원대 근접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조금 비중을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진에어도 거의 비슷한 쪽으로 같이 바라보시면서 이게 진에어죠 지금. 네, 관련된 쪽을 같이 지금 바라보시. 제주항공. 제주항공인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쪽은 거의 비슷하게 보시되 그래도 대한항공이 조금 더 실적 관련된 부분을 놨기 때문에 어떤 관련된 쪽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좀 더 펀드멘탈 되는 쪽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쪽보다는 대한항공 쪽이 지금 쪽으로도 공략하기는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추가 매수는 하지 추가 말라. 매수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반등 쪽에 대응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 종목이 다음은요. 저희가 LG 생활 건강을 좀 네. 도와달라고 하시거든요. LG생활건강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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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비중 50%고 120만 원대.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것과 해성 DS까지 같이 말씀드리게 되면 네. LG생활건강은 지금 120만 원대라고 하고 지금 주가가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황들이죠. 근데 아마 지금 너무 기대를 하기가 좀 힘든 게 지금 중국 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과거에 보여줬던 위상들이 많이 꺾여 있다라는 쪽인데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대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마 최대한 올라올 수 있는 한계가 일단 지난번 나왔던 개파락 하단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약 한 105만 원대 정도가 반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력들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상을 돌파하기에는 실적에 대한 변화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 105만 원대 정도로 일단 목표가를 잡고 좀 비중을 줄이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해성 DS는 네. 그냥 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생활 건강은 105만 원 선까지만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고 의견 주셨고요. 해성 DS는 무조건 고다 의견 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